지긋지긋한 하락장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나침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정치적인 노이즈를 정말 싫어합니다. 뭐 어떤 특정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진 않았지만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는 늘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 국내 증시의 방향성과 투자 전략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저는요, 이번 탄핵안 가결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보고서를 보시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이 보도 참고 자료인데요. 제목을 딱 보시면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결제 영향 평가 및 대응 방향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독립적, 정상적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부분인데요. 자, 시장 안정 조치 이게 뭐겠습니까?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킨다. 따라서 하방 변동성이 약해지면서 하방 경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런 시장 안정 조치로 인해서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근본 국회 탄핵 가결로 인해서 이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1번 내용일 거예요. 자, 과거에 두 차례 탄핵 국면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2004년에 그리고 2016년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2016년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자,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정치 프로세스와 이제 분리가 되면서 관리가 되었다.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시장은 역시나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3번 문항에서 쇠기를 한 번 더 박아줍니다.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 사례보다 길어질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외환 시장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얘기는요, 증시 안정 펀드보다도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경직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탄핵 당시에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해당 구간이 2016년에 12월 달 구간입니다.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딱 결정된 날이 바로 해당 캔들, 이 양봉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에서 탄핵안 가결이 딱 진행됐던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를 보시면은 딱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렇게 가결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약 플러스 10%가량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플러스 10%가 아닙니다. 자, 이때 시장 자체가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ABC 패턴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해당 있는 저점을 단 한 번도 훼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고요. 여기서부터 저점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상승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딱 패턴을 보시면은 너무나 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패턴으로 빠졌고요. 해당 구간에서 이제 바닥이 잡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코스닥 기준에서 625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기준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해당 구간이랑 또 조정 구간도 좀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간단하게 살펴봤더니 해당 구간에서 최소 여기 보이는 이 회색깔 이평선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그래도 한 방에 좀 쉽게 올려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관점인데요.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 내려오고 있는 이 중기 이평선, 이게 뭐냐면 120일 동안 매수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평당 값이 그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정도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이 121선까지 올라가는데 약 10%가량의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를 또 더 강화시켜 주는 게 바로 해당 구간에 있는 이 오더블록 구간. 자, 보시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으로 이어졌던 구간이죠. 즉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꼬드긴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오더블록 구간이.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형성되는 이러한 양봉 패턴을 오더블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윗꼬리 구간, 이 음봉의 윗꼬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어느 정도 매물대 압박으로, 즉 베어리시 오더블록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이 760포인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시면은 이 760포인트에서 뭐 일부라도 분할 익절을 하신다거나 그러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양호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760포인트는 일단 단기적인 저항은 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길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하게 어떤 종목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지도 좀 명확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뉴스에서 나와 있듯이 딱 종목명이 나와 있죠. 카페24로 유튜브 스토어를 개설해서 인기 유튜버들도 이제 쇼핑몰로 나의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허팝인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400만이 넘는 분이에요. 400만이.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제 이렇게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뭐 크리에이터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유명 프로 골퍼죠. 바카레인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 스토어를 만들어서 골프 용품 이렇게 올려놓고서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요즘에 뭐 사실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 QWER 이분들이 또 엄청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이 카페24 관계자는요,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 판매자도 앞으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어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이 더욱 쉬워졌다, 즉 물꼬가 트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이자 소비자는 유튜브 채널의 스토어 탭과 라이브 스트리밍, 쇼츠 영상의 쇼핑 아이콘 등을 통해서 크리에이터의 판매 상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저는 이 카페24 이 광고들 보세요.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그냥 공짜로 광고를 해주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 카페24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쇼핑몰 창업에 대한 그런 개인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카페24 앞으로 향후 산업적인 전망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또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새로워진 유튜브 쇼핑을 바로 시작해봐라,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쇼핑 공간이다. 자,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도적 1위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라는 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켓에 그런 파일을 키운다면은 결국에는 카페24 기업의 매출, 수익으로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게 카페24 재물을 살펴봤습니다. 자, 해당 카페24 이 재물을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쭉 내려와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연간, 분기. 자, 보시면은 2024년서부터는 분기의 매출액이 상당량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채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제가 본 차트는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해당 차트가 카페24 일봉 차트고요. 이렇게 고점끼리 이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선, 여기를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해 놓은 시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한 번 더 받고요, 돌파를 했지만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그러다가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해주고 이렇게 돌아 나서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언제나 강력한 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현재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이는 거래량과 해당 거래량, 여기 딱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시장의 관심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당연히 주가의 상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것이니까요. 가격의 상승 메커니즘은 결국에 수요와 공급이고요. 제가 이제 주말간에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 오늘도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찌됐건 저는 신고가를 돌파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어떻게 기회를 줄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락이 나온 그런 구간, 여기서 ABC 파동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있던 이런 양봉 캔들 있잖아요. 이 캔들이 개인 투자자들 꼬드기는 캔들이라고 해서 오더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현재는 오더블록, 베어리시 오더블록으로 매물대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가격대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쭉 이어 보시면은 현재 이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 놓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 구간, 이 전고점이죠. 이런 구간을 올드 하이라고 하는데, 즉 메인 매물대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간 딱 이렇게 쭉 그어 보시면은 현재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아준다라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회는 저는 이제 21선의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3,6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아줄 경우에 이 21선 이평선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한번 1차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올드 하이 고점,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이런 강력한 매물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또한 다양한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파동상 이 거래량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이서 제가 확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해당 거래량을 가까이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성장기 파동이 만들어지고 조정파, 회복기, 침체기, 이제 대시세 파동이라고 제가 하나의 파동 사이클을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 성장기에서 유입된 거래량들을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에요. 즉 누군가 큰 돈을 써서 해당 성장기 파동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침체기까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도 나왔죠. 기간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리를 하고 해당 매집의 주체들은 이런 떨어지는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까지 받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웨지 패턴을 만들고 폴링 웨지가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주 내용은요. 자, 이 거래량들, 매집 거래량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전혀 나온 것이 없다. 즉 해당 매집 주체들은 아직까지도 잘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캔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봤지만 결국에는 아직 매도를 한 정황이 명확한 시그널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점 어렵지 않게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페24 대응 전략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22평선에서 1차 매수 접근을 한 다음에 해당 고점을 돌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격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분할로 익절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크게 열고 보시면은 최소한 5만원대까지는 거의 뭐 공짜 라인이지 않나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24 지속적으로 좀 팔로잉을 해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매수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손절가도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캔들이 21선을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2거래일 이상 마감을 컨펌을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일부라도 축소시키면서 다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고요. 다시 이렇게 20선을 올라타서 캔들이 마감하는 타이밍에 그때 줄였던 비중을 좀 다시 한번 투입하면서 시장 흐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내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 통해서 중간 브리핑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시황도 작성해드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방 혹은 카톡방에 입장을 하실 분들, 물론 무료방입니다. 평생 무료방이고요. 지금 당장 유료로 전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신청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확인되면은 제가 직접 해당 방 링크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